안녕하세요. 오늘은 청교도혁명부터 해서 하나하나 해볼 건데요. 청교도혁명 부분 프린트부터 하나하나 정답이랑 맞춰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민혁명을 크게 3개 사건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영국혁명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가 미국혁명, 그 다음 세 번째가 프랑스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부터 해서 영국혁명은 크게 이제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으로 나뉜다라는 거 저희 저번에 수업할 때 얘기했었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교도 혁명인데요. 청교도 혁명은 농촌 부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지주층인 젠트리라는 계층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지방에 있었던 중소지주 계층이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있었던 중소지주 계층인 젠트리가 형성이 돼서 이 젠트리가 나중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젠틀맨의 어원이 된다라는 부분 저희가 저번에 같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도시 부분에서는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상인과 제조업자 등 자본가 계층이 성장합니다. 자본가 계층이 성장하면서 얘들 이제 우리가 상공시민이라고 부르죠. 이 상공시민이라 부르는 애들이 사회 내에 하나둘씩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얘들이 자연스럽게 정권을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시민층이 이들의 종교는 청교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분들은 1학기 때 종교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3학년 분들은 2학년 때 종교개혁을 배우셨을 텐데 그거랑 관련돼서 진행된 것 종교 중에 하나죠. 칼뱅파의 일원이었던 청교도에 의해서 이들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의회를 비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요. 영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회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의회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시몽드 몽포드 의회나 모범 의회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이 왕을 견제했죠. 대표적인 게 대헌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까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전개 과정 보면요. 찰스 1세 일단 기본적으로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를 합니다. 얘네가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를 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이거를 비판했던 누구 청교도 계층을 박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요거 말고도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스튜어드 왕조라는 게 있었죠. 스튜어드 왕조가 전제 정치를 벌입니다. 스튜어드 왕조가 전제 정치를 벌였는데 요거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할 거냐면 저희가 영국의 마지막 왕으로 누굴 얘기했었냐면 이제 엘리자베스 1세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엘리자베스 1세 이후에 등장했던 왕을 생각을 해보면 엘리자베스 1세 이후에 등장했던 왕이 바로 제임스 1세죠. 제임스 1세부터 해서 이 사람들이 스튜어드 왕조를 만들었는데 제임스 1세 같은 경우는 어떤 책을 썼냐면 자유왕국의 진정한 법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걸 통해서 왕권을 상당히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제임스 1세의 후계자가 이 찰스 1세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즉 왕권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강조를 합니다. 왕권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을 충분히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청교도를 박해했고 이 청교도가 그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가죠.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미국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왕당파와 의회파가 대립을 합니다. 이러면서 내전이 발생하죠. 이런 내전이 발생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왕당파의 대표적인 사람보다 의회파의 대표적인 사람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회파의 지도자였던 크로멜이 집권을 하게 됐죠. 크로멜이 집권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찰스 1세가 처형되고 공화정이 수립됩니다. 그러면서 이 크로멜이 뭐가 됐냐면 호국경이라는 거 지위에 오르 호국경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해당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금욕 생활을 강요했는데요. 대표적인 정책 몇 가지 보면 첫 번째로 얘들이 아일랜드를 정복하죠. 네, 아일랜드를 정복했습니다. 아일랜드 정복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건 얘들이 항해조례라는 걸 실시한다라는 거. 네, 항해조례라는 걸 실시하죠. 그래서 뭐예요? 영국하고 영국의 식민지는 누구만 간다?
영국의 배만 간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른 나라들 굉장히 싫어하겠죠. 요거 누구 견제하는 거냐면 네덜란드를 견제하는 거예요. 네덜란드를 견제한 이유는 네덜란드 자체가 일단은 해상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했죠. 자, 근데 얘가 지 멋대로 해요. 요거 말고도 뭐 풍기문란이나 뭐 10시에 무조건 가게문 닫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싫어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상실하자마자 다시 찰스 1세, 즉 왕정이 복고되게 됩니다. 언제? 크롬웰이 죽고 나서요. 왕정이 복고되고 나서 등장한 사람이 이 제임스 2세와 찰스 2세인데 얘들은 전제 정치를 키우면서 카톨릭을 상당히 키우려는 모습이 등장했어요. 카톨릭을 상당히 키우려고 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사실 위에서 저희가 봤겠지만 종교는 청교도죠, 지금. 즉 영국 내에서 의회를 믿는 애들은 청교도인데 근데 왕은 카톨릭을 어떻게든 키우고자 하는 이런 대립구도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의회 입장에서 누굴 갈면 돼요? 요 녀석을 갈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제임스 2세를 날립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있던 메리 공주와 윌리엄 3세를 공동 왕으로 올리죠. 이 사건을 이제 명예혁명이라 합니다. 명예혁명을 불리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피 한 방울도 안 흘렸기 때문에 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뭘 승인하냐? 권리 장전을 승인하죠.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청교도 혁명 시기에도요. 시기에도 제가 앞에서 일부러 언급을 안 했습니다. 왕한테 서류 이거 사인하세요 라고 통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권리 청원이라는 걸 합니다. 언제? 바로 요 시기에 의회 동의 없이 과세하고 청교도를 박해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의회가 대항하면서 이때 권리 청원을 발표한 건데요. 권리 청원의 내용 보면요. 왕이 자기 멋대로 과세 못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어요. 자, 이러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등장했고 요거에 대항해서 권리 장전까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등장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로 의회 중심의 정치 형태가 수립이 되죠. 의회 정치 중심 형태가 등장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입헌군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입헌군 주제가 시작이 돼요. 자, 명예혁명 이후에 영국의 상황을 조금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엔여왕 시기에 스코틀랜드를 통합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영국 연합왕국, 우리가 흔히 아는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잉글랜드 요 세 개를 통합하는 그레이트 브리튼 연합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죠. 근데 조지 1세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왕조 출신이냐면 하노버 왕조 출신이죠. 얘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 아는 게 없죠. 그래서 왕은 얘가 아무것도 못해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무슨 정치 시한다? 내각 책임제라는 것을 시한다. 그래서 왕은 있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조건을 형성한 게 이 조지 1세다. 라는 거 여러분들 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영국 혁명에 대해 좀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등장 계층 젠트리가 등장했고요. 자본가가 성장했고 이들은 청교도였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살펴보면 스튜어드 왕조가 전제 정치를 벌였죠. 그래서 권리 청원을 내세웠고 이 크로멜이 집권하면서 얘는 아일랜드를 전부 항해법을 만들었다라는 거 저희가 이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명예혁명으로 추대하네요. 그래서 권리 장전을 승인합니다. 그 결과 입헌군주제가 수립됐고요. 그리고 나서 조지 1세 때 내각 책임제도를 만든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예혁명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